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의 데이터 타입이 1차원 배열이면서 원소는 웨이브폼 형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1차원 배열 데이터로부터 이 원소 값을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 형식 변환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간단한데요. 일단 프론트 패널의 UI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링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사인 웨이브 형태의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내가 핸들링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해 봤고요.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1차원별 형태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데이터 타입이 1차원 배열이면서 이 원소가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차원 배열의 원소를 보시게 되면은 T0DT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이 원소 값 1차원 배열 형태의 Y 값이 존재하는 이런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으로 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입력 데이터를 출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이라고 하는 것처럼 1차원 배열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이 1차원 배열의 이 원소는 문자열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포르프를 이용해서 내가 핸들링을 하고자 하는 사인 웨이브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2회로 설정을 하고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2를 더한 값을 이 사인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신호 생성 함수의 주파수 입력으로 인가해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1Hz, 두 번째로는 2Hz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해당하는 사인 웨이브가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 이 출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형태인데, 포르프의 출력에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1차원 배열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와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형태의 인디케이터의 값이 표시가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이 Y라고 하는 원소 값을 문자열 형태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포르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포르프의 입력으로 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포르프에서는 인덱스 순서대로 원소를 하나씩 뽑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원소를 하나 뽑아 오신 다음에 이 웨이브폼 데이터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 Y 값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폼 컴포넌트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Y 값을 취하신 다음에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의 형태를 보면 얘가 원소인지 1차원 배열인지 2차원 배열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와이어인 경우에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Y라고 하는 값은 출력 데이터 타입이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원소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1차원 배열 데이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변환된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고, 이 나온 데이터를 포르프에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디폴트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 1Hz에 해당하는 사인 웨이브폼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한 데이터가 되겠고, 두 번째는 2Hz에 해당하는 사인 웨이브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각각 분리해서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1차원 배열 형태로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포르프의 출력 터미널에서 연결하기라고 하는 옵션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3과 같이 1차원별 형태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의 출력 배열의 크기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은 2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이 사인 웨이브 폼에서 생성되는 원소의 개수는 1000개이기 때문에 2000개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그 사인 웨이브 폼 데이터를 합쳐서 나온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와 관련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데이터 형식 변환하기라고 하어 있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일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핸들링할 데이터를 만들어 볼 텐데요.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2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숫자한 카테고리에서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2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루프든지 간에 포르프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도 항상 실행이 될 때는 인덱스가 0부터 1씩 증가되도록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신호 처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생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서 사인 웨이브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웨이브폼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 사인 웨이브 데이터를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디폴트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기본값을 사용을 하고 이 주파수 값만 제가 임의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배정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변환해서 dbl로 바꿔주시면 강제 변환점이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주석으로 사인 웨이브 폼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제 코드를 공유하실 때는 불러와서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은 좀 더 코드 리뷰를 하실 때 편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가 호출하는 함수의 이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으로 출력이 나오게 되면은 포르프의 출력에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원소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우선 관련된 인디케이터는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데이터 1D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D는 디멘전의 약자죠. 그래서 1차원별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겠고, 하나를 더 복사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을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프론트 패널에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 아래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래프, 하나는 1Hz, 하나는 2Hz에 해당하는 신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1차원별이면서 원소는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포르프의 입력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얼라인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높이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자, 이 루프 카운트 값을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면은 입력 원소 개수만큼 포르프가 자동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루프 카운트 값을 인가해 주실 필요가 없겠고, 자, 여기에서 저는 원소 값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웨이브폼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컴포넌트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y라고 하는 원소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y라고 하는 원소 값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y의 데이터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1차원 배정도 타입의 1차원 배열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를 자,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 문자열 변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고, 여기에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자, 원소 디폴트로는 원소도 인가가 되고 1차원 배열도 인가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관련된 출력 값을 보시게 되면은 문자열 형태의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출력으로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을 라벨을 이렇게 배치하시겠고,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 자, 원소를 또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소가 1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별도로 행과 열 정보를 인가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인덱스가 0부터 1씩 증가돼서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고, 자, 이거를 데이터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가겠고요. 크기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관련된 게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하나 또 복사하시고 한 개를 더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필요하니까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위쪽 경계로 맞추시겠고, 그 다음에 자, 수평 중심을 맞춰서 자, 간경을 등간경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데이터 2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데이터 2. 자, 오른쪽으로 라벨을 표시하겠고,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 2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1에는 1Hz에 해당하는 웨이브폼 데이터가 문자열로 변환된 형태로 1차원 배열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데이터 2에는 2Hz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이걸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하나의 1차원 배열로 얻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자, 이거를 자, 포르프의 출력에서는 자, 터널 모드가 다양하게 존재가 하는데, 자, 마지막 값도 있고 인덱스 하기도 있고 연결하기라고 하는 걸 하면은 이 출력 배열이 만약에 2차원 배열로 나온다고 하는 경우에는 1차원 배열 형태로 출력을 내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하기로 하시게 되면은 자, 3개를 선택해서 왼쪽 연결을 맞추시겠고, 자, 여기에서 정말로 연결돼서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별 크기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인덱스를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고,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배열 크기 함수를 하나 자,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1과 데이터 2 같은 경우는 자, 그 원소의 개수가 동일할 거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서 자, 얼라인을 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 자, 이거를 크기 1이라고 하겠고요. 얘를 크기 2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다 오른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코드가 완성이 됐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크기 1과 자, 크기 2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실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출력으로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이라고 하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별 데이터가 나왔죠. 그런데 별 크기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2와 데이터 1 같은 경우는 크기 1, 즉 1000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 자, 데이터 3 같은 경우는 2000개의 원소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루프의 출력 터미널의 터널 모드에서 연결하기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두 개의 1차원 별을 연결시켜서 출력으로 1차원 별 형태로 내보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입력으로 1차원 별 형태의 웨이브폼 원소를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원소 값을 뽑아내서 문자열 데이터 형태로 변환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